맨날 영화에서 미군이 타고 다니는 험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군이 타고 다니는 차량, 고기동 다목적 차량 험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미군은 다른 나라의 군인들과 비슷하게 트럭을 타고 다녔습니다.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량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 트럭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는데요. 당시 M151 4분의 1톤 지프 트럭과 M715 1과 4분의 1톤 카이저 트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짐칸이 매우 좁아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지프차와 같은 형태가 되어갔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미군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너무 종류가 많아 정비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새로운 신개념 차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37 다찌라는 차량을 군용화하여 사용했죠. 그러나 이 다찌라는 차량은 기반이 민수용 차량이었고 전술 기동성과 수송 능력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70년대에 XR311이라고 불리는 차체가 낮고 스포티한 차량이 테스트용으로만 납품되었고 77년에는 람보르기니가 미 육군에 납품할 용도로 치타라고 불리는 차량을 개발했지만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미 육군의 입맛에 딱 맞는 차량을 찾기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아예 성능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서 차량 선정 사업을 내놓게 됩니다. 사업의 이름은 바로 고기동 다목적 전술 차량이었고 영어로 대충 읽으면 험비라고 읽힙니다. 1981년 미군이 요구한 군용 차량의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군이 활동하는 전 세계 어떤 지형이든 통과가 가능해야 하며 얕은 하천은 무리 없이 건너는 도하 능력, 진흙탕, 폭우, 폭설에도 견딜 수 있는 차체의 단단함, 거기다가 매우 정비가 쉬워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거의 세계 최고의 차량을 뽑는 것 같은데 미 육군이 전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생산해야 할 물량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업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전부 이 사업에 도전했죠. 무려 그 업체의 수가 5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업체 중에서 AM 제너럴이라는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 요구 조건대로 제작한 차량이 바로 사업 이름을 그대로 따서 험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험비는 전장이 4.57m에 중량이 4.5톤 그리고 탑승 인원이 5명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3km 정도에 도하 심도, 즉 깊이 152cm의 물 정도는 문제없이 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 정도 되는 경사도, 즉 30도가 조금 넘는 경사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스펙을 갖고 있으니 미 육군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험준한 지형에서도 주행 능력이 최고였는데요. 76cm 깊이의 참호도 거뜬하게 지나가고 46cm 높이의 수직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한 진정한 군용 차량이었죠.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 보니 지휘용 차량, 견인 차량, 구급용 차량, 탄약 수송차, 병력 수송차 등 전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차량의 역할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미군이 다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거의 만능에 가까웠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갑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가디슈 전투에서 험비에 탑승한 많은 미군이 총탄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더 강화된 방탄 재질을 이용해 방탄 험비를 제작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역에서 급조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을 막지 못했고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죠. 그래서 미군은 MRAP라고 불리는 차량을 도입해 험비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험비는 원래 15년만 운용하고 다른 차량으로 바꾸려 했지만 15년가량을 추가로 운용하여 거의 30년을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군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좋은 성능과 기동성을 갖고 있는데 가격은 대당 3억 원 정도로 매우 싸고 정비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차량에 비해 훨씬 장병들의 생존성이 높았죠. 장갑이 조금 약하다고 해도 다른 장점들이 장병들의 생존율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수송기에 싣고 다니다 낙하산에 매달아 작전 지역에 투하하여 신속하게 차량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를 좋아하는 미군에게 아주 딱 맞는 것이죠. 또한 헬기에도 매달아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지역에 매우 신속하게 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가전을 많이 치르고 있는 미군과 같은 경우에는 험비의 능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험비는 총 28만 대가 생산된 만큼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며 미군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문제없이 활동했죠. 30년 동안 써먹기 위해 엔진도 개량되고 내부에 에어컨도 들어가는 등 편의성과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왔습니다. 현재 험비는 천천히 퇴역을 진행 중이며 약 2050년대까지는 운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험비들을 미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한 대에 평균적으로 3,500만 원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험비를 대체해 새로운 미군에 발휘되어줄 친구는 바로 JLTV입니다. 험비 정도의 기동성을 가졌으며 급조 폭발물과 지뢰에 대한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졌습니다. 5만 대가 넘게 생산되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10년 뒤에 개봉할 미국 영화에는 JLTV를 타고 다니는 미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험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